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공동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쭉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호주 가지붕 주택입니다. 가지붕이 뭐예요? 가벽 얘기했죠. 가지붕이라는 게 지붕, 가벽이라는 게 가짜 벽인 거잖아요. 실내 벽은 아니고 어떻게 담이냐, 어떻게 보면 담의 역할을 하는 건데, 가지붕은 뭐냐? 가짜 지붕이에요. 가짜 지붕, 가지붕을 왜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축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확장성을 최대한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에서 가지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조 프레임을 해놓고 기존에 있는 마당에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확장선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지붕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힌 부분도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 막았죠. 여기서 이제 이 마감재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마감재가 있는데 골광판 같은 건데 이걸 얹혀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도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거를 가지붕이죠. 이 가지붕을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보시면 우리가 항상 고민이 많았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건물과 창고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 띄어 있는 공간을 뭐 원을 뚫든 포치를 만들든 뭐 뚫리든 뭐 주차를 하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주택은 가지붕을 좀 과하게 미리 왕창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지어진 건물보다도 이 공간이 더 넓은 거예요. 더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확장성을 더 많이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붕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건축 공간이 아닌 거죠. 근데 미래에 이제 중축이 가능성이 있는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이게 실내고 요거는 실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건축 면적이 들어가고 여기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붕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재밌는 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 부분을 중축하는 컨셉인 거예요.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중축을 하는데 이걸 가벽에 가지붕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공간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넓은 공간을 뭘로 쓸 거냐? 뭐 욕조도 갖다 놓고 욕조도 갖다 놓고 데크도 만들고 뭐 텃밭을 만들든 뭐 여러 가지 공간을 늘어놓는, 아니면 여기다 차를 세우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건물이고 여기도 건물이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주차도 하고 뭐 텃밭도 만들고 이 공간을 과하게 많이 해놓으면 어떠냐에 대한 설계 이제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에 건물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 무슨 조금 길죠? 이런 땅 어디 많다? 베트남에 많습니다.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긴 땅을 이렇게 막 쪼개는 거죠. 도로에 좁게 길게. 이거는 베트남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 다 합니다. 그래서 왜 단독주택으로 많은 토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가? 조금 길게 많이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기 집들이 다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중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건축가는 여기다가 거실 조각 만들고 여기다가 방을 만들자. 그리고 이 공간은 뭐냐? 띄우자. 매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호주 건축가인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집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파트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당도 건물과 내부에다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마당을. 실내에 자꾸 마당을 만듭니다. 실내 공간에 어떻게 나무도 심고 빛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걸 여기다 보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요 공간이 여기인 거죠. 근데 일본은 여기 이제 호주니까 뭐 그렇게 너무 폐쇄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공간을 일부 여기는 거실 주방, 여기는 침실이라 그러면 일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보자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 중축이라 보지 말고
아예 이렇게 신축에 땅에다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과한 설계가 어떠냐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기둥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벽을 막고 뚫고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요 뚫리는 공간, 막는 공간은 이런 골광판을 얹을 건지 아니면 아키라이트라는 거 투명한 걸 할 건지 아니면 나무를 막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공간은 가운데 있는 공간은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확장성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당연히 홀딩 유리겠죠. 홀딩 유리로 실내 공간 실외까지 넓게 확장성을 최대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 공간이 내부랑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장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골조는 건축가로서 어쨌든 가성비는 따져야 되니까 미리 그걸 만들어 오면 돈도 많이 들고 평당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가성비가 좋은 나중에 바닥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띄워서 설치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창고에 쓰는 시스템입니다. 창고를 짓는 골조 시스템이 싸잖아요. 저렴하고 디자인을 떠나서 이거를 차용합니다. 요 프레임하고 아니 이거 이뻐 보이는데 이거 그거 아닌가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별도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사용했는 건축 구조체를 갖다 차용한 거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길이잖아요. 좁고 길게 쪼갰죠. 베트남처럼. 호주도 이런 주택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집은 이렇게 별채를 짓고 이 집도 나름대로 이렇게 별채를 짓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이렇게 거실 주방을 붙이고 이렇게 침실을 붙이고 이 부분을 왕창 가지붕을 많이 만든 겁니다.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벽면도 볼게요. 10m랑 4.6m 박스가 있고 여기다가 거실 주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5평의 거실 주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12m를 띱니다. 건물보다 더 많이 뛰죠. 그래서 요 가지붕 공간이 16평인 거죠. 그 다음에 띈 게 여기에 이제 침실을 보자고요. 지금은 설계는 스튜디오인데 우리는 침실을 보자고. 그럼 여기가 이제 17평이면 방 2개 뭐 화장실에서 현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평 침실. 요걸 더하면 23평 주택인 거죠. 허가상은 23평 주택인데 여기는 가 프레임이 있는 거죠. 구조 프레임이 있고 지붕이 뚫려 있는 거죠. 이 부분이 16평인 거죠. 16평은 어쨌든 확장선을 가지고 엄청난 확장선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17평인가요? 15평 거실 주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본식인 거죠. 이분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주방 여기 싱크대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일본식 주방이든지 많죠. 심지어는 벽을 세워서 이렇게 뚫고 뭐 이렇게도 하죠. 이 집은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오픈을 한 거고 거실 주방 여기 식탁이 있는데 식탁이 이쪽으로 야외로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홀딩 유리가 있습니다. 홀딩 유리로 쭉쭉 접는 거죠. 접어놓으면 실내가 실외도 아니고 확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보시면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홀딩 유리로 접으면 실내 공간이 저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실 주방이 있는 거, 이 부분이 여기 있죠.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정원, 실내 같은 정원, 그 다음에 침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요 꼭지가 새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집에 대한 평점을 제가 내릴 거예요. 평점을 내려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차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친절해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2점 만점에 5구성이 있어요. 디자인 중요하죠. 디자인이 좋으면 편리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훌륭하고 편리성도 하자. 뭐 언젠가는 10점 만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가성비. 저는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가성비에 대한 그 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 우리가 배울 아이디어가 있냐.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배울 게 있냐. 얘들 평점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2점 만점에 5개니까
10점 만점인 거죠. 디자인 1.8점 높게 줬어요. 나름대로는 건축가가 나름대로는 디자인이 훌륭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나 이런 공간 활용도나 디자인, 프레임, 그 마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훌륭합니다. 훌륭해서 디자인은 1.8점을 줬는데 편리성은 모르겠어요. 편리성 가지분과 이런 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1.2점을 줬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거기에 아니 편리성이 안 좋은데 가성비는 제가 1.8점 좋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제 아이들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이 부분 이거 구조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제일 저렴한 이거는 기성 제품입니다. 기성 제품이 나오는 부분에 있는 거를 찾아다가 요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성비는 좋다. 가성비는 좋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나름대로 그 가화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확장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가성비가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지만 그래서 높은 평수를 줬고 당연히 에너지 효율은 이 집은 호주예요. 호주 집이니까 뭐 홀딩 유리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가지붕이 많다는 건 그 부분의 공간에 대한 그 여름과 겨울의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죄송하지만 점수가 낮아요. 아이디어는 제가 너무 아이디어 좋았어요. 가지붕을 만들고 그런 그 아이디어는 그래서 아이디어 높게 줬습니다. 그래서 7.3점. 7.3점이면 높은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집은 몇 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7.3점은 좋은 겁니다. 좋은 평점입니다. 나름대로는 호주의 가지붕 주택 23평 배울 게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